이제 프리미어리그 네. 뭐 해외 축구는 다 끝이 났습니다만은 A매치 경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선수들이 워낙 올 시즌에 해외에서 맹활약을 했고 지금 막 이강인, 김민재 선수 그리고 유소년 대표팀 이제 연령별 대표팀도 4강 가면서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매진도 됐고 좀 페루전이 많은 분들한테 좀 기대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요즘 그냥 우리나라 네. 대표팀 경기는 최고의 흥행 카드예요. 진짜 많은 팬분들이 열렬히 응원해 주시고 꼭 어느 선수의 인기라기보다는 그냥 대표팀 자체에 대한 인기, 축구에 맞아요. 대한 인기,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K리그도 평균 관중이 10,000명은 넘는 등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축구에 정말 봄이 일어나고 있다. 다시 한번 좀 정말 긍정적이다. 너무 좀 보기 좋은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그 중심에 있는 이제 대표팀이 크리스만 감독 체제에서의 첫 승을 노립니다. 페루전이 이제 첫 승 경기가 될지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야 되는데 손흥민 선수 관련된 이슈도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점들까지 클린스만호의 첫 승이 걸려 있는 페루전 네. 어떤 포인트들을 좀 우리가 주목하면서 봐야 될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부산 아시아드에서 네. 경기 있는데 매진됐다고 하고 우리가 페루랑 붙고 그다음에 엘살바도르인데 페루는 금요일 저녁 20시 경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부산 아시아드가 요즘에 이제 그 부산 아이파크는 구덕운동장에서 이제 경기를 합니다. 되게 이제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종합운동장이 구덕운동장이고 부산 아시아드는 역시 이제 우리나라 2002 한일 월드컵 때 폴란드전이 또 승리를 했던 그 경기장이기도 한데 53,000원석이에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매진이 됐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를 좀 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페루전에 이어서 엘살바도르전까지 이번 6월 일정으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페루전이 우리에게 첫 승 상대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첫 승을 할 만큼의 전력인지 페루가 어떤 팀인지를 좀 봐야 되죠. 일단은 최근에 월드컵에서 본 기억이 좀 없어서. 맞아요. 근데 예. 그래도 이 팀이 예. 월드컵 본선은 이 카타르 월드컵 때 못 봤지만 러시아 월드컵 때는 봤잖아요. 예. 그리고 페루가 지난 남미 예선도 5위를 했고 예.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는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패배를 했던 거지 결국 카타르 월드컵에서 못 봤던 이유가 됐는데 중요한 거는 카타르 월드컵 성적보다는 코파아메리카 성적입니다. 코파아메리카 2회 연속 4강 진출팀. 네. 남미에서도 아까 남미에서도 5위였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한 코파아메리카도 4, 4, 5위 순위 정도 되는 팀 남미에서. 페루는 예. 역시 만만치 않은 팀이다. 어. 피파 랭킹이 그래서 유려 21위에 해당합니다. 남미 예선이 항상 이 월드컵 본선에 오르기에 있어서 일단 브라질, 아르헨티나 깔고 가니까 굉장히 빡센 곳이기도 네.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페루도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고 저는 그리고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남미 팀들이 우리나라 왔을 때 아무리 평가전이어도 되게 열심히 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아주 거칠다. 네. 뭐 저렇게 막 약간 신경질을 내지 약간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그거는 좀 종종 몇몇 장면에서는 아쉬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진지하게 경기에 임해준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느 팀을 초대했을 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페루의 경우도 이번에 한국전을 앞두고 지금 준비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데 KFA의 기사를 보니까 연습 경기 팀을 일단 한국에 오자마자 요구를 했대요. 근데 예전에 우루과이 대표팀이었나? 조기축구팀한테 지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연습 경기 팀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네. 조축의 실력이 향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 김 부장님이 활약이 되게 좋았다고. 그래서 그 막 그 전설 우스갯소리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네. 루머로는 우루과이 대표팀의 어떤 스태프가 김 부장 잘 관찰해라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고. 네, 한 2002, 3년쯤 됩니다. 그 얘기가 있는데 연습 경기 팀 프로여도 되고 아마추어여도 되니까 네. 일단 상대할 수 있는 팀을 좀 잡아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거는 실전 우리나라와의 경기를 앞두고 조직력과 감각 회복에 좀 초점을 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영어가 가능한 의료 이력도 요구하는 등 선수단 관리에도 굉장히 신중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페루가 우리나라하고 경기 때 좀 본격적으로 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 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좀 반가운. 네. 네. 그리고 어쨌든 전력 있게 막강한 팀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대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핵심 자원 중에 이탈자가 없는지도 봐야 됩니다. 일단 세리에 베 2부 리그죠. 세리에 베 득점왕인 라파둘라는 이번 한국전은 결장한다고 해요. 그래요? 네, 기사를 보니까 일본전부터 이제 출전을 한다고 하고 이건 이제 일정 등의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풀백 주전인 루이스 아드빈쿨라 피파 라이프 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예전에 저급여로 가성비 그쵸? 네, 가성비로 이제 아드빈쿨라 쓰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리고 백업 윙포드인 안디폴로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그냥 6월 A매치에는 차출이 되지 않았고요. 라파둘라가 없는 상황에서 최전방에 누구 설지가 좀 궁금한데 선발은 아닐 수 있지만 되게 의외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말 페루 하면 생각나는 선수들이 몇 있잖아요. 뭐 저는 예전에 예전에 사실 파르판. 피사로 피사로도 있었고 파르판도 그쵸? 있고 맞아요. 그런 선수 그리고 이제 파울로 게레로. 게레로. 예. 근데 이 선수가 39살이거든요. 손흥민 선수 동료였죠. 예. 함부르크에서 3년을 같이 뛰었습니다. 그 게레로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 게레로가 2021년 이후로 39살의 나이로 2년 만에 차출이 됐습니다. 그래요. 대표팀 감독도 게레로의 대표팀 복귀를 환영한다. 우리의 정신적인 지주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모로 라파둘라가 없는 상황에서 선발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복귀한 게레로가 복귀전을 우리나라에서 치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네네. 뭐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이따가 좀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게레로 선수를 또 오랜만에 페루 대표팀에서 볼 수 있다는
의미가 좀 있겠습니다. 그 생각보다 지난 경기들 에콰도르랑 우루과이 경기 우리가 잘 치러서 진짜 그렇지. 잘했는데. 우리 못 이겼었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때 네. 두 경기 다 실점이 좀 많았거든요,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예. 1무 1패입니다. 3월 A매치가.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클린스만호가 과연 승리를 못 거둘 만한 경기력이었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길 만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너무나도 이 경기들 잘 싸웠지만 결국 첫 승이 없었는데요. 선수들도 그렇고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어쨌든 새 감독이 온 이래 빠르게 좀 첫 승을 거두고 싶은 일단 심리적인 부담을 좀 그렇게 털어놓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특히 이렇게 아시아드가 매진이 될 정도로 예. 엄청난 응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보다 더 홈팬들 앞에서 첫 승을 거두고 싶은 의지가 클 텐데 일단 에콰도르전 우리가 2대0으로 리드하고 있었는데 후반 초반에 2실점을 허용하면서 2대2 무승부가 나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우루과이전 굉장히 좋은 내용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사실 이 경기는 뭔가 좀 엇가당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결정력이 유독 안 따라줬고 오현규 선수 기가 막힌 골 넣었잖아요. 약간 클린스만 터닝슛. 감독의 선수 예. 시절이 좀 생각나는 오현규의 골이 있었는데 VAR 끝에 취소가 되었죠. 그때 VAR도 되게 길게 봤어요. 진짜 길어. 5분 넘게 봤던가 그래요. 맞아요. 그 1대2로 졌는데 내용상 우리는 질만한 경기 혹은 비길만한 경기가 아니었다. 되게 잘했던 경기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첫 승을 좀 갈망하고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예. 인터뷰에서는 이번에 승리를 못 거두면 9월로 미뤄지기 때문에 이번 6월의 매치 기간 동안 감독님과 첫 승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크다라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를 했고요. 지난번 3월의 매치 두 경기에서 가장 주요했던 포인트는 손흥민 선수의 세컨톱 기용이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토트넘에서는 사실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인 위치가 좀 아쉬웠기 때문에 클린스만이 그래도 손흥민을 잘 알고 있구나 이런 어떤 포인트가 잡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원래라면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출전할 수 있었다면. 원래라면. 예. 근데 변수가 있습니다. 예. 손흥민 선수가 스포츠 탈장이 완전 탈장 증상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예. 부분 탈장 부분 통증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몸 상태 변수는 있어요. 얼마 전에 인터뷰 보셨죠? 네. 말할까 말까 이거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글 쓴 걸 보니까. 네. 근데 정말 한 시즌 동안 예.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에 따르면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 같아요. 8, 9개월 동안 고통을 참고 경기 소화를 했고 그럼 한 시즌 내내란 뜻이거든요. 이게 네. 월드컵도 포함해서. 근데 아마 의료진이 봤을 때 그래서 경기는 뛸 수 예. 있는 상태라고 진단을 했겠죠. 내부적인 부분은 그분들이 잘 아실 거니까. 그래서 결국 시즌이 종료되고 나서 수술을 결정했다고 하는데 탈장 증상이 매우 큰 것까지는 아니었을지언정 네. 경미하게라도 시즌 내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에서 턴을 하기 위해서 몸을 돌릴 때마다 좀 통증이 있었다. 그런 어떤 아픔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걸 참고 뛰었기 때문에 올 시즌 내내 참 쉽지 않은 그런 여정을 밟지 않았나. 그런데도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고요. 관건은 이제 6월 A매치에 과연 뛸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일단 대표팀에서는 손흥민 선수를 관리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14일 국내 기사를 보니까 14일에 자체 청백전을 열었고 세트피스 훈련도 가졌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제외가 됐다고 하고요. 피지컬 코치와 따로 해옥 훈련에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사에 나와 있는 대로라면 손흥민 선수가 훈련 중에도 아직 슈팅의 100% 힘을 실지는 못한 듯 보였다고 그래요. 그런 거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온전한 몸 상태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되고 보통 공식 기자회견은 손흥민 선수가 어쨌든 대표팀 주장이기 때문에 그 손흥민 선수가 공식 기자회견에 클린스만 감독과 함께 동행할 때가 보통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김승규 선수가 나왔습니다. 공식 기자회견은 보통 주장격 선수가 좀 동행을 하고 보통 그 경기에 그 선수는 나가죠. 나오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여기에 나오지 않았다는 부분은 어쩌면 손흥민 선수가 이번 페루전은 좀 쉬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서도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근거 중에 하나가 좀 되었던 거죠. 특히나 이번 클린스만호가 굉장히 주목받는 이유는 이번에야말로 정말 클린스만이 원하는 축구가 나오고 클린스만이 원하는 선수들이 중용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변화가 돼도 손흥민 선수는 무조건 나올 만해요. 근데 이제 부상 변수 때문에 나오지 못한다면 이 선에 과연 누구를 쓸 것인가 이게 좀 궁금하단 말이에요. 일단 기대가 되는 거는 3월부터 6월까지 손흥민이죠. 클린스만 감독의 코칭 스태프, 클린스만 감독도 그렇고 K리그, 해외리그 정말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제가 중계했던 셀틱의 스코티시 프리미어십 경기 때도 현재 화면에서 클린스만이 이렇게 웃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게 전후반에 한 2번씩 잡혔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스타야. 슈퍼스타야. 그때 그래. 그 스코틀랜드에 송출된 스카이 스포츠 중계 화면을 보면 미리겐 클린스만 자막 딱 뜨고 사우스 코리아 이제 내셔널 팀 매니저 이렇게 딱 뜨는데 뭔가 위험 있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 셀틱 그 SNS에서도 와 화제가 되죠. 클린스만 왔어요 이러면서 화제가 되기로 했었는데 그렇게 우리 해외파 선수들 폼도 보고 코칭 스태프도 보고 또 K리그 얼마나 많이 보려다녔습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직접 보고 라인업을 좀 뽑은 상황인데 일단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못 나온다고 한다면 이 선은 제 생각에는 황희찬, 이강인, 이재성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일단 보고 있고요. 홍현석 선수는? 홍현석 선수가 선발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대표팀에서 데뷔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데뷔를 선발로 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아마
데뷔를 그래도 교체를 통해서 할 가능성이 어쨌든 손흥민 선수의 부상 때문에 2선의 한 자리가 줄어든 거니까 예.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고요. 황희찬 선수도 클린스만호에서 이제 첫 경기입니다. 3월에 부상으로 아예 발탁이 안 됐기 때문에 원래 또 대표팀에서 아주 굵직한 활약을 했던 황희찬이 예. 클린스만호에서 어떤 첫인상을 남길지도 궁금하죠. 자, 손흥민 선수 공백도 매야 되는데 이번에가 사실 센터백들 뭐 김민재 선수 군사훈련 포함해서 공백이 좀 많아요. 부상도 있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3선에 정우영 선수가 홀로 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정우영 선수도 부상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김민재 군사훈련, 예. 김영건 부상, 권경원 선수도 사실 부상이거든요. 아마 이번에 포르투갈 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했던 박지수 선수가 핵심으로서 예. 또 이번 우리 대표팀의 수비를 좀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고요. 큰우영 선수의 부상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잘 대비되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 정우영 선수가 사실 대표팀의 기둥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차지했던 선수인데 새롭게 꾸려질 3선 조합이 어쨌든 잘 버텨줘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풀백들 서령우 선수 또 안현범 선수 요즘 울산에서 K리그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는 서령우 그리고 제주에서 또 남다른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는 안현범 선수까지 이 두 선수가 또 수원의 공격을 책임져주는 이기재까지 예. K리그 풀백들에서 어떤 활약을 해줄지도 기대가 되고 막판에 뽑힌 수비 멀티 자원 박규현 선수도 출전기를 얻게 될지 여부도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염 기르고 머리 이렇게 질끈했잖아요. 매력이 있는 선수. 아마 박지수 선수 인터뷰를 기억하는데 동생인 줄 몰랐다고. 어린 선수인 줄 몰랐다고. 근데 정말 어린 선수예요. 맞아요. 예. 멀티성이 있고 예. 예전에 울산 팬분들도 유망주로 맞죠. 기대하셨던 예, 선수이기 예, 때문에 예. 이렇게 선수들 새롭게도 뽑히게 될 또 기존의 주전들의 공백에 대체해줄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전 화이팅입니다. 네.